네, 안녕하세요. 얼굴 없는 교사 나자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6학년 1학기 수학이 아니라 수익 5쪽에 있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수익의 맨 앞에는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점검하는 기본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쉽지만 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심오한 원리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먼저 이 문제를 하기 전에 공책 15권이 있는데 요거를 3명에게 주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뭐 구구단 다 알고 계시니까 3, 5, 15 5권씩 나눠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14권일 땐 보통 어떻게 하나요? 보통 우리 이렇게 했겠죠. 14 나누기 3 해서 3, 4, 12 나머지 2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3명이 있을 때 각자에게 4권씩을 주게 되고 나머지는 2권 이것이 바로 나머지라는 거죠. 뭐 이렇게 하면 쉽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여기다 조금 더 굳이 설명을 첨가해서 이거를 만약 우리가 나눗셈을 배우기 전이라면 어떻게 나눴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나눗셈을 배우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나 하나, 너 하나, 쟤 하나 이런 식이거든요.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4권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아하는 A, B, C A, B, C에게 나눠줍니다. A는 이쪽 빗금을 하고 B는 반대쪽 빗금을 하고 C는 X로 할게요. 자, A 하나 주고 그 다음에 A 하나 주고 그 다음에 B 하나 주고 C 하나 주고 다시 A 하나 주고 B 하나 주고 C 하나 주고 A 하나 주고 B 하나 주고 C 하나 주고 A 하나 주고 B 하나 주고 C 하나 주고 이렇게 하면은 C가 받는 것도 4개 그 다음에 B가 받는 것도 4개 A가 받는 것도 4개 남는 것은 2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써보면은 14 나누기 3은 4 나머지 2 그래서 한 명에게 우리는 4권씩 줄 수 있습니다. 남은 공책은 2권입니다. 이거를 근데 여러분 풀면서 이 문제를 왜 풀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15 나누기 3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14 나누기 3처럼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럴 때 그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몫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바로 그것에 대한 고민에서 분수가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14 나누기 3을 보자면은 남은 거 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은 거 두 개가 있을 때 노트 2권이 있을 때 요거를 3명이서 나누어 가져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차라리 P자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는 맨 위에 거 색채물 주고 B는 반대쪽 빗금 주고 그 다음에 C는 꼬불꼬불한 거 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공책을 실제로 그렇게 나눌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쪽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분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이렇게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남은 거는 2개 나누어 받을 사람은 3명 이럴 때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것이 바로 분수를 개발하게 된 이유인 겁니다. 네, 아까 분수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을 했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부침개 집에서 가끔씩 만들어 먹잖아요. 뭐 여러분이 아니라 부모님이 해주시겠지만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근데 부침개 양을 정확히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냥 밀가루가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부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식구가 먹을 만큼 부침개를 구워야겠다 라고 했어요.
그때 식구들의 숫자는 4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부침개가 4개 나오려고 계획을 했는데 물 조절에 실패해서 양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부침개는 딱 3개만 나와버린 거죠. 얼마든지 이런 상황 벌어질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여러분들 집요하게 파고들자면 어린아이와 어른이 먹는 양, 남자와 여자가 먹는 양, 그리고 덩치 큰 사람과 덩치 작은 사람이 먹는 양,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부침개 굽는 대로 바로바로 먹긴 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수학 공부의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가장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부침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겠죠. 원래 보통은 다 똑같아야 되는데요. 자, 이거를 부침개 3개를 4명이 똑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될까요? 잠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방법은 그냥 부침개 하나씩 생각하세요. 각각의 부침개를 4명이 나누어 먹는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침개도 4명이 나누어 먹는다 생각하시고요. 똑같이 사등분 하는 겁니다. 먼저 반 나누고 그 다음 반 나누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건 전부 다 A를 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 전부 다 B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건 C를 주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건 전부 다 D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먹게 되는 양에 대해서만 색칠을 해보면은 이렇게 3조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P자 하나만 놓고서 A가 받게 되는 양을 분수로 표현하자면 얼마겠습니까? 전체 하나, 둘, 셋, 넷, 4조각 중에서 바로 A는 한 조각을 먹는 거죠. 여기도 4분의 1, 여기도 4분의 1, 다 더하면 4분의 1 조각이 3개가 있는 거고, 우린 이거를 4분의 3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부침개 3개를 4명이서 어떻게 나눠 먹을 수 있겠냐 했을 때 식으로 표현할게요. 3 나누기 4는 여러분 보다시피 결과 뭡니까? 정답은 4분의 3입니다. 그러면 식만 놓고 보자면은 나누는 수는 분모로 가고, 그 다음에 나눠지는 수는 분자로 가고, 우리는 나중에 이 결과만 기록하게 되지만요. 그림으로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3 나누기 4를 했을 때 3이 분모로 오나? 아니 4가 분모로 오나? 이런 문제로 헷갈릴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서 제 설명이 끝난 다음에 한번 백지에다가 하얀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실제로 부침개 3개를 4명이 나눠 먹을 때 한번 상황을 그려보면서 스스로 이해해 보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색칠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저와 함께 세볼까요? 전체가 몇 조각 나눠져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전체가 8조각이고요. 그 중에 색칠에 칠해진 거는 하나, 둘, 셋. 전체 3조각 있습니다. 우린 이거를 8분의 3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수라는 거는 결국에 일정한 부분과 전체와의 관계를 이렇게 수와 기호를 표현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부분은 몇 조각, 전체는 다들 몇 조각, 그거를 가운데에 있는 선을 통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거 볼게요. 이번에는 온전한 조각이 하나가 있죠? 자, 우리 이걸 이래야지 표현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조각을 보니까는 지금 전체 몇 조각 나눠져 있습니까? 세 볼게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전체 4조각으로 나눠져 있고, 그 중에 색칠이 칠해진 거는 하나, 둘, 세 조각. 그래서
전체는 4조각이고 색칠 칠한 건 3조각이고 3조각, 4조각. 그래서 요것만 놓고 보자면은 우리는 이거를 4분의 3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1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한번 옆에 것과 비슷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얘를 만약에 4조각으로 나누게 되면은 전체는 4조각이고요. 그 다음에 색칠이 칠해진 것은 몇 조각입니까? 4조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2를 4분의 4, 5분의 5, 6분의 6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그림에서 요거를 분수로 표현하면 앞에 거는 1, 뒤에 거는 4분의 3. 이거를 우리는 1 더하기 4분의 3에서 정답은 1과 4분의 3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를 볼게요. 가분수는 대분수로, 대분수는 가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용어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용어 정리를 하자면 어디 보자. 예, 여러분들 진분수란 표현 배웠고 그 다음에 대분수란 표현도 배웠고 가분수라는 표현도 배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3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가 있다 치고 그 다음에 1과 3분의 1이 있고 3분의 5가 있어요. 자, 3분의 1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진분수, 대분수, 가분수 중에 네, 얘는 진분수라고 부릅니다. 그냥 보통은 1보다 작은 상황을 표현할 때 분수를 하기 때문에 진짜 분수 때 이런 것이야말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분의 1은 진분수에 해당하고요. 자, 3분의 2는 뭐에 해당할까요? 마찬가지로 얘는 1보다 작기 때문에 얘도 진분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3분의 5는 뭐에 들어갈까요? 얘처럼 분모보다 분자가 큰 경우에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큰 경우에 이런 걸 바로 가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분수를 자연수와 분수인 부분으로 조금 분리해 준 것 이런 걸 우리는 대분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분수는 대분수로 대분수는 가분수 바꿔야 하는 게 이놈은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자연수와 분수가 있는 거는 오로지 분자 분모로만 표현해라. 바로 그런 뜻인 거죠. 자, 이제 칠판을 지우고요. 칠판을 지우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그러면은 자, 3분의 5의 의미를 볼게요. 얘는 뭡니까? 가분수죠. 얘를 대분수로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한번 문제풀이 방식으로 보여주고 개념을 같이 볼게요. 문제만 풀기 원한다면 간단합니다. 그냥 5 나누기 3 분모를 이쪽에 적고요. 분자를 이쪽에 적습니다. 3, 1은 3 5 빼기 3은 2 그래서 몫은 1이 되겠죠. 얘가 바로 자연수의 위치에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그대로 아래쪽에 오고요. 그 다음에 이 나누어 떨어진 2가 바로 분자의 위치에 가는 겁니다. 뭐 이렇게만 한다면 수업은 1년 만에 끝낼 수 있겠죠. 그런데 3분의 5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덩어리가 있을 때 그거를 3등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체를 세수라는 것 중에 한 조각이 5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어떤 한 덩어리가 있을 때 그것을 세수로 똑같이 나눈 것, 그 조각이 5개가 모여 있다는 겁니다. 색칠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인 거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어떤 양이 5개가 있는 거죠. 요거를 3분의 5라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자면은 얘는 사실상 온전한 하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온전한 1이라 표현하고 얘는 전체 3개 중에서
두 조각이 처려 있으니까 전체는 3, 색칠칠한 건 2개에서 얘는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하고 3분의 1을 합치면 1과 3분의 2가 되는 거죠.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예, 나머지 문제는 좀 간단하게 볼까요? 자, 4분의 9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조각이 9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죠. 4분의 1에 해당하는 조각이 지금 9개가 있는 거예요. 칠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를 숫자로 표현해 볼까요? 온전한 하나, 온전한 하나. 얘는 전체 4조각 중에 한 조각. 해서 전체 4조각 중에 한 조각. 다 더하면은 얘는 2와 4분의 1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2와 6분의 가볼까요? 얘는 조금 그리긴 어렵겠지만 그려볼게요. 얘는 길쭉하게 그리겠다. 온전한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놈은 전체를 6개로 나눈 것 중에 5개가 있는 겁니다. 그쵸? 이런 상황 맞죠? 자, 그러면은 얘는 한번 그림으로 이해해 볼게요. 나머지 조각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6등분을 하면 됩니다. 자, 잘 나누고 있죠? 그리고서 전체 몇 조각이 세볼게요. 지금 제가 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얘는 전체 6개 중에 한 조각이니까 이 작은 조각 하나는 6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조각 하나, 얘가 6분의 1인데 얘가 몇 개가 있는지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즉 6분의 1에 해당하는 조각이 17개 있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6분의 1 곱하기 17은 6분의 17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물론 식으로만 쓰면은 벌써 이 설명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림을 통해서 분수를 정말로 정확히 이해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반복을 통해서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생길 때까지. 자, 하지만 이 3과 7분의 1은 3과 7분의 1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길 권할게요. 저는 지금 여기서 다만 말씀드릴게요. 이제는요. 3과 7분의 1은 어디서 우리가 식으로 숫자로만 풀 줄 알으니까는 푸는 법 보여주면은 3과 7분의 1을 가분수로 표현한 방법은 뭐냐? 이 자연수랑 분모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분자를 더합니다. 그럼 7분의 22가 되겠죠? 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사실 그림과 대조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 그림 우리가 2와 6분의 5 상을 보자면은 우리가 이게 한 개가 있고 2개가 있을 때 이 세 번째 조각과 마찬가지로 6등분을 해지나 그쵸? 그러니까 곱하기 6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6개를 나눴으니까는. 그 다음에 나머지 5조각을 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사실은 왜 여기 있는 숫자 2는 온전한 2개가 된 뜻이고 여기 있는 6은 얘를 6개로 나눴다는 뜻이니까 2 곱하기 6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5조각은 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6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아이고, 이 단순한 문제인데 꽤 오래 설명하죠? 그런데 정말 지금 들을 땐 잔소리 같은데 잘 이해하면 좋아요. 예, 나중에 여러분들이 20살 됐을 때 이 이야기를 이 강의를 혹시 우연히 볼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얼만큼 여러분들한테 핵심을 전하려고 했는지 나중에 보일 겁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그냥 문제 푸는 것만 빨리 알려주면 좋겠죠. 그 심정 모르는 말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지 정말 오래 멀리 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4분의 3은 8분의 네모랑 같다. 뭐 눈치 빠른 사람 알겠죠? 뭐 분모가 2배 증가했으니까 분자 똑같이 2배 증가했을 것이어서 6을 딱 쓰겠죠. 근데 왜요? 왜 4분의 3이랑 8분의 6이 같은 걸까요?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혹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혹시 제 설명을 듣기 앞서서 혼자 힘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사람은 사실 저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길 바라고 있지만 잠깐 이걸 포즈 버튼 일시정지하고 한번 4분의 3과 8분의 6이 왜 같은지를 그림으로 한번 스스로 한번 증명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왜 4분의 3과 8분의 6은 같은 것인가?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묘사해 보겠습니다. 자, 4분의 3이란 게 뭐죠? 어떤 한 덩어리에 있을 때 걔를 4등분 한 것 중에 3개인 겁니다. 제가 지금 잘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일단 4등분 했고 그 중에 3조각 이것이 바로 4분의 3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를 가운데에서 한번 세로로 한번 이렇게 쭉 나눠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전체 몇 조각이 됐죠? 전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8조각이 됐죠? 그 중에서 색칠이 칠해진 건 몇 조각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조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걸 반으로 쪼개기 때문에 전체는 당연히 2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색칠이 칠해진 부분도 당연히 2배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떤 칼을 이용해서 반을 잘랐다고 했을 때 당연히 조각의 수는 2배씩 늘는 거기 때문에 전체인 8조각 그 다음에 색칠된 부분도 6조각 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4분의 3과 8분의 6이 같은 이유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4분의 3과 8분의 6이 같다. 여기서 우린 중요한 법칙을 사실 끌어낼 수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 여기서 2가 되겠죠? 똑같은 수를 곱해도, 그쵸? 그럼 4는 8이 되겠고 3은 6이 되겠고 분수의 크기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죠. 색칠대우는 똑같으니까.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우개가 있어가지고 지우개를 실제 지우진 않겠지만 반대로 분자와 분모에 어떤 공통된 약수가 있어서 똑같은 수로 나누어도 똑같은 수로 나누기겠죠. 지금은 똑같은 수로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식으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은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에는 변함이 없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거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왜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에는 변함이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여기 단수가 있긴 해요. 0이 아닌 수를 곱해야겠죠. 제가 글씨 날아가죠? 0이 아닌 수. 근데 이거는 중학교에서 좀
이게 다를 거기 때문에 왜 0이 아닌 수를 해야 되는지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는 걸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네, 다시 4번 문제로 돌아와서요. 그러면은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의 크기에 변함이 없다. 자, 비교해 보니까는 몇 배가 됐죠? 3배가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분모에도 똑같은 수를 곱했을 겁니다. 그래서 7, 3에 21. 옆에 문제 갈까요? 자, 요거는 몇 배를 곱하라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도 2가 나왔고 3이 나왔으니까 그냥 재미삼아 4를 곱합시다. 물론 5를 곱해도 돼요. 어쨌든 하지만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해야 됩니다. 해볼게요. 8, 4, 32, 5, 4, 20. 물론 만약에 비슷한 수로 해볼까요? 2를 곱했다 치면은 8 곱하기 2는 16, 5 곱하기 2는 10. 네, 어쨌든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를 곱했다면 다 맞는 답입니다. 자, 마지막 5번을 볼까요? 자, 계산해 보세요. 딱 했는데, 자, 여러분은 이걸 이렇게 계산하겠죠? 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된다. 그래서 3 곱하기 4는 12, 2 곱하기 1은 2.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고, 약분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리고 2와 12는 공약수가 2가 되니까 나누기 2, 나누기 2에서 12 나누기 2는 6, 2 나누기 2는 1.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두 번째 방법, 어차피 약분을 해야 되니까 2와 4는 공약수가 있잖아요. 2라는 공약수. 그래서 나누기 2에서 1, 나누기 2에서 2. 분모는 분모끼리 3, 2, 6. 분자는 분자끼리 1 곱하기 1은 1.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지금 문제 푸는 방법만 알려줄 거고요. 자, 다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문. 왜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을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는 걸까요? 자, 늘 하는 말, 잠깐만 일시정지 버튼 눌러놓고 여러분 남은 그림으로 한번 증명해 보세요. 자, 그랬다는 가정하에 이제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니까 아래로 내려갈게요. 와, 많이 썼다. 자, 아까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했죠? 요거는 조금 어디 보자. 4분의 1, 4분의 1. 만약에 곱하기 4분의 1이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일상생활을 생각해 볼게요. 나에게 지금 만약 얼마가 있다 해볼까요? 이렇게 합시다. 사탕 12개가 있는데 사탕 12개의 4분의 1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탕 12개가 있는데 이것을 4명이서 똑같이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야. 나눠야 하는 상황이요. 자, 사실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4분의 1 정의 자체가 뭐냐면 어떤 덩어리가 있을 때 그것을 4수로 나눈 것 중에 한 목, 4덩어리라는 것 중에 한 덩어리,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12 나누기 4는 즉 사탕 12개를 4명이서 나눠 먹을 때 한 명당 몇 개를 먹게 될 것인가 라는 이 식은 만약에 분수로 표현하자면 사실 12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12를 4수로 나누었을 때 하나의 몫은 얼마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볼까요? 사탕 12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있겠죠? 요거를 4수로 똑같이 나누래요. 근데 우리가 구분해 볼게요. 12, 4,
4, 3, 4, 2, 4, 3, 12 되겠죠. 그래서 4, 3, 10이라는 거는 알고 있으니까 4명이라고 하니까는 이거를 세 묶음씩 묶어야겠죠. 그래서 3개씩 묶어야겠죠. 그래서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넷수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바로 한 조각. 이것이 바로 4분의 1에 해당되는 양인데 개수로 보니까 몇 개입니까? 개수로 보니까 하나, 둘, 세 개. 바로 3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을 왜 길게 했냐면요. 이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3분의 2라는 양이 있을 때 얘를 넷수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한 조각을 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그림을 표현해 볼까요? 3분의 2는 편의상 가로 표현할게요. 3분의 1한 건 뭡니까? 전체를 셋수로 나눈 것 중에 두 조각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셋으로 나눴고 그 중에 두 조각. 우리가 이거를 3분의 1에 표현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곱하기 4분의 1. 이 말이 뭐냐면 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양의 4분의 1은 얼마냐? 즉 무엇의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4분의 1이 뭐죠? 어떤 양이 있을 때 그 양을 넷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또 나눠보죠. 그러면 이 양을 똑같이 넷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겠죠? 이번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겠어요. 색깔을 주황 해볼게요. 자, 이거를 똑같이 넷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칠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전체 몇 조각이죠? 전체 몇 조각이냐면은 하나, 둘, 셋 가로에 3개가 있죠? 그 다음에 세로가 반했네요. 얘가 세로죠. 세로에 3칸이 있고 가로에 하나, 둘, 셋, 넷 전체 4칸이 있겠죠? 그래서 전체 몇 조각이다? 3 곱하기 4니까 12조각이 있고 그 중에 색칠된 부분만 한번 살펴볼게요. 색칠된 부분은 한 칸, 두 칸이 있죠?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노란색으로 칠된 부분은 몇 칸 있다? 가로는 한 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세로는 2개, 가로니까 2 곱하기 1이 되는 거겠죠? 이 눈치 빠른 분들은 또 알아차렸을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로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이 여기서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게 된 겁니다. 자, 전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가로 3개, 세로 하나, 둘, 셋, 넷, 4개씩, 가로에 4개씩 3줄이 있으니까 당연히 3 곱하기 4, 우선 4 곱하기 3을 하는 거고요. 색칠된 부분만 놓고 보자면은 여기는 2칸이 있는 거고 한 칸인 거니까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즉 진분수가 됐든 가분수가 됐든지 간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면 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되는 겁니다. 이번 설명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다시 정리시켜 놓고 다시 되돌리기 해가지고 설명을 차근차근 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증명한다면 정말로 엄청난 희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두 문제를 푸는 것을 끝낼게요. 5분의 7 곱하기 3분의 1인데 이걸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설명을 듣다가 머리가 쥐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봐도 좀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사실 원리라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이건 그냥 식으로 푸는 모습만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중에 좀 도전 정신 있는 사람은 한번 그림으로 해보길 바래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은 다인쌤한테
선생님 5분의 7 곱하기 3분의 1을 한번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한번 선생님을 괴롭혀 보기 바래요. 그럼 여러분도 배우고 선생님도 배우는 아주 좋은 기회 될 겁니다. 지금은 푸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자, 예, 결국 이런 거 뭐냐? 혹시 만약에 이런 대분수라면은 전부 다 가분수로 먼저 고쳐야 돼요. 해볼까요? 가분수로 고치는 방법은 자연수랑 분모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자를 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모는 그대로 올라옵니다.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해보면은 2와 4분의 1을 가분수로 고치는 건 뭐냐면 일단 분모는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분모랑 자연수는 곱하기 그 다음에 분자는 더하기 이렇게 하면 얼마 됩니까? 2 곱하기 4는 8, 8 더하기 1은 9 4분의 9가 되겠죠. 이거를 4분의 9 곱하기 2분의 1로 해서 분모는 분모끼리 4, 2, 8 분자는 분자끼리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대분수로 바꾸려 하기 때문에 8분의 9를 대분수로 나타내자면은 8분의 9는 결국에 8분의 1에 해당하는 조각이 9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8분의 1이 8개 모이면 1이기 때문에 그냥 암산이 가는 사람은 1과 8분의 1 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아직 조금 계산이 숙달 안 됐으면은 분자는 이쪽 나눠지는 수 오른쪽에 적고요. 분모는 왼쪽 적은 다음에 9 나누기 8은 8, 1은 8 9 빼기 8은 1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몫은 자연수 부분에 쓰고요. 분모는 이쪽에 쓰고 맨 마지막 떨어진 수는 이렇게 분자 올리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죠. 5분의 7 곱하기 3분의 1 이거 이제 그냥 되겠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세모랄까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할게요. 5, 3, 15 7 곱하기 1은 1 이게 아니라 7 곱하기 1은 7 여러분을 테스트했습니다. 자, 사실 이 짧은 페이지인데 제가 거의 30분 넘게 설명한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까지 수학을 공부해야 될까요? 조금 안담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게 맨 처음 해보는 거라면 매우 머리가 쥐가 날 수 있는 환경이긴 하겠지만은 분명히 저는 이렇게 분수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히 이해하는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이거를 초등학교 6학년이 이만큼 그대로 이해된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설명을 들었을 때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감은 잡아야겠고 나중에 조금 더 컸을 때 여러분이 그림으로 실제로 증명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은 분수를 절대로 까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림으로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사실 공식을 따로 외울 필요도 없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분수를, 수학을 숙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업은 진짜 여기까지.